다음 달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돼 인구 10만 명 이하인 도내 15개 시구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강릉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지구에 상가가 정비됐는데 새로 지은 화장실은 오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태백, 영월, 평창 지역 고생대 지질 명소들이 4년간의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마치고 재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춘천 대형마트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직원과 접촉한 확진자의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아 N차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고 유증상자 3명과 무증상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서울에서 여행 온 20대가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배우자 확진으로 검사를 받은 영월 주민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5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인 도내 15개 시구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강릉과 원주는 8명까지 허용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춘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3단계가 적용돼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마트 춘천점 집단 감염으로 춘천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마트를 다녀온 2만 1,500명의 시민들이 최대 3시간이나 걸려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14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1,100여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도 변수이고 확진자가 줄었습니다만 방역관리 면에서 당분간은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춘천시는 3단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음료와 주류 판매업소의 영업시간도 밤 10시 이후 제한됩니다.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강도 높은 거리두기입니다. 반면 지난 14일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간 15개 시군은 8인까지 적용됐던 사적 모임이 제한 없이 완전히 풀립니다. 시범 적용 2주 전후로 해서 확진자 수는 한 40% 정도 감소를 하고 시범 적용 1주 전후로 해서 방문객은 한 5% 정도가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은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2주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가장 먼저 마쳤습니다. 이에 반해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예비경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한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합니다. 소금강 집단시설 지구가 2년 전 정비돼 상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탐방객들을 위해 새로 만든 공중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비 사업을 마친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오래된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깔끔한 상가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탐방객들을 위해 공중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화장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지어졌지만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처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수도시설이 없는 간이 화장실이 설치됐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탐방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간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지금 손 씻는 데도 없고 지금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새로 지어놓고도 정화시설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뭘까? 국립공원공단과 강릉시는 지난 2019년 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을 마치는 대로 예전에 사용하던 오수 처리 시설을 그대로 연결해 재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이 하천 부지에 지어져 불법인데다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강릉시는 새 정화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국립공원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정화시설 신축 사업비로는 23억 원이 필요한데 공단 측은 사업비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지 보수 비용으로 9억 원을 지원하면 기존 정화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강릉시가 어겼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새 정화시설을 만드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기존 오수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공단 측이 지급한 유지 보수 비용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엇갈린 입장차로 새로 만든 화장실은 애물단지가 됐고 탐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고생대 지층이 잘 발달한 정선과 태백, 영월, 평창 지역 지질 명소들이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 넘게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돼 지질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 올해 재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의 중생대 시기에 생긴 쥐라기 여감. 우리나라에 강한 지각 변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흐르는 물이 석회암 산을 뚫어 만들어진 태백 구문소 고생대 지층. 영월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한반도 지형. 총 길이 1.2km의 천연 석회 동굴인 평창 백룡 동굴.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과 태백, 영월, 평창 지역 고생대 지층 1990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질명소 21곳이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후 이곳 화암동굴과 쥐라기 여감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습니다. 4개 시군은 지금까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지질명소의 편의시설과 탐방로를 정비했습니다. 또 탐방객 센터를 설치하고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관광객들의 탐방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 해설사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동굴 생성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엔 매년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탐방객들이 찾는데 앞으로 과제도 있습니다. 아직 기반 시설이 더 정비돼야 하고 강원 고생대 지층의 우수성을 알릴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4개 시군은 국가지질공원의 재인증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재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지질 명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세계 지질공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토대가 되고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을 공급해 72억 원을 챙긴 범죄단체 총책 등 10명을 구속하고 하부 조직원 7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령법인 150여 개를 설립해 32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포 통장이 입금된 피해 금액만 보이스피싱 6,856억 원, 사이버 도박 7,377억 원 등 1조 4,700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 정지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이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주변 생태복원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산림청과 함께 가리왕산 일대를 둘러보고 산림 복원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산림 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관계기관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생태복원 추진단을 이번 주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생태복원 추진단은 앞으로 자연적인 산림 생성 현황 등을 파악해 산림 복원 계획을 자문하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2039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가리왕산 산림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동해시 관광안내전화가 한국관광공사의 종합관광안내 서비스인 1330과 접목돼 운영됩니다. 동해시는 망산과 추암, 무릉계곡 관광안내소 등에서 제각각 운영했던 관광안내전화가 관광지별 연락처를 알기 어렵고 근무 시간 이외 전화 응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안내 서비스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관광안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관광객은 1330으로 전화해 한국관광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관광안내소와 관광과 직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삼척사랑카드 발행 기념 특별 할인 판매가 이달 말로 종료되고 7월부터 일반 판매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월 100만 원 구매 한도에 10%까지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월 50만 원 한도에 인센티브 6%로 바뀌게 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월 삼척 사랑카드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121억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로 단체 여행이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관광택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6대를 운행하는 태백 관광택시는 관광 안내소를 통해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운행요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6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입니다. 태백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기본 6개 추천 코스를 운행하며 여행자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 가운데 양양 낙산 등 양양 지역 21개 해수욕장이 오는 9일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양양군은 올해 낙산 해수욕장과 하조대, 설악, 정암, 물치 등 21곳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변 축제 등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보건소, 해경, 소방서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수욕장은 체온 등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고 화장실과 샤워실 등은 매일 소독 방역을 실시합니다. 강릉시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사천저 수지물을 홍제 정수장으로 끌어들이는 도수관을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가뭄 발생이 잦아지는 것을 고려해 사천저 수지에서 하루 15,000세제곱미터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 모두 117억 원을 들여 사천저 수지에서 홍제 정수장까지 12.4km의 도수관로를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봉저 수지의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성산면의 하천을 준설합니다. 강릉시가 반려동물과 전동 스쿠터의 경포 산책로 진입 금지를 당부하고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무분별하게 경포 산책로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늘고 민원도 많아졌다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경포호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반려동물이나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 수단이 들어가면 관련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